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뇌가 섹시한 시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아마 2016년에 미국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방송에 많이 다뤄졌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됐던 책입니다. 예, 제목이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마이클 킨슬리라는 하버드 법대를 나오시고 정치평론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을 앓게 됩니다. 하면서 활동을 중단을 하고 다시 재기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빨리 늙음이라는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삶이라든지 그 시니어들의 가치관 이런 쪽 강연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병은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틀리죠. 예, 시니어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는 병이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예, 파킨슨 병 또한 유사한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죠. 파킨슨은 근육장애로부터 시작되니까 인지활동은 멀쩡한 상태에서 근육장애가 오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이게 이 떨린 현상이 생기고 하다가 근육을 오랫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면 결국 뇌 인지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지장애라는 나중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알츠하이머 증상하고 같이 나타나게 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은 거꾸로 인지활동에 장애가 생기면서 인지활동에 장애가 생겨도 운동이나 이 걷는 거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지활동에 장애가 생겼다가 점차적으로 근육으로까지 옮겨가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증상.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같은 현상을 나타나게 되지만 시작점에서는 서로 반대에서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늙었을 때 생기는 이 현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제 마이클 킨슬리 이분도 42살은 뭐 한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들로 통해 가지고 왕성하게 살던 그 부분에서부터 바뀌게 되면서 삶을 다시 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늙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한 저술이나 강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책 중에 보면 가치관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는 절대절명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성적이었죠. 예, 그러다가 뭐 시험 쳤던 세대 시니어들은 뭐 중학교 때서부터 뭐 어떤 학교를 갔느냐, 고등학교 또 어떤 학교를 갔느냐, 대학 뭐 계속 그런 시험과 성적이라는 부분에서 평가의 기준을 일률적인 잣대로만 보고 저울질 당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20, 30대로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직장, 취업 이런 쪽으로 가죠. 뭐 직장이 어디고 뭐 이런 쪽으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40대, 50대가 되고 나면 이런 거죠. 갑자기 이제 누구는 뭐 임원을 달았다는데, 뭐 누구는 뭐가 됐다는데, 그리고 사뒀던 아파트가 뭐 요즘 부동산 값이 참 너무 험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뭐 그걸로 매김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 분은 사회활동을 하시지만 한 분은 가정을 돌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살림여 외에 살림남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그죠? 예.
남자분이 살림 사는 분도 계시고 전통적으로는 주부들께서 살림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의 평가 기준은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었잖아요. 내 자식이 뭐뭐대에 입학했는데 뭐 이런 거죠. 내 자식이 몇 등 했는데, 내 자식이 금메달 땄는데라는 쪽으로 자식이 자기의 삶의 가치고 평가의 기준으로 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갑자기 60, 70대가 되면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60대, 70대에서 과연 사람은 어떤 가치, 어떤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어떤 평가를 자랑스러워할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60, 70대인데도 아직 나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라는 자랑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큰 자랑인지 모르겠죠. 활동을 한다는 거는 건강이라는, 지위라는 부분, 그죠? 아직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졌다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60, 70대 들어오면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시니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70대 대통령이 무지 많잖아요. 그죠? 뭐 얼마 전에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 쪽도 그렇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오히려 60, 70으로 가면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잣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송이나 뭐 논문이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편적인 부분이 꼭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남들은 뭘 원할까라는 측면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시니어 명상 전반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설문조사인데요. 시니어 50대 이상 시니어 140명을 대상으로 모 스베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대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래요. 뭔가 활동, 참여 이런 쪽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면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쪽을 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들이 1위로 나타난 게 재능 기부하기. 더 이상 돈을 위한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부분들을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부분. 또 외국어 배우기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분야를 떠나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배움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희망하는, 하고 싶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취미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외국어, 악기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외 부분에서도 보면 나타나는 부분들이 뭔가 참여하고 배우고 뭐 일할 수 있다면 또 뭐 돈하고 연관되는 일도 하고 참여,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러죠.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명상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한 게 어떤 면에서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면을 바라다 보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 나오는 게 자연과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다는 부분으로 가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현상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 소통의 방법으로 활동이라는 것만큼 좋은 소통의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예, 더 이상 일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이상 사장할 수 없고 더 이상 단체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접어두고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보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활동을 통한 소통으로 오다 보니까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일이거나 봉사거나 배움이라는 3개 영역을 통해서 결국 연결이라는 개념을 인간으로 갈구하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사람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연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할 일이 적어지죠.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지죠. 뇌를 안 쓰게 되니까. 네, 그죠. 그러지 않으면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집에 이제 장모님이 이제 90대 중반이세요. 예, 시고 저희 모친은 이제 80대 후반인데, 모친은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고, 우리 장모님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항상 바쁘대요. 예, 생각할 게 너무 많대요. 정말 생각할 게 많을까요? 일할 게 많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네, 안 그래요. 그런데 번뇌망상 때문에 그냥 아침에 뭐 하나 생각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매달리고 쫓기게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바쁘다는 개념은 절대적인 바쁨이 아닌 거죠. 오히려 멈추고 쉬지를 못할 때 계속 뭔가에 쫓기는, 계속 바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덜 바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쭉 뭐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많을수록 그냥 외견상 보이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바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바쁘시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활동이 진정 바쁘게 만들어주는 건가? 그러면 쉰다는 개념이 뭐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배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연 쉬는 걸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들이 다시 원하는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우선 뭐니 해도 건강해야죠. 네. 이게 계속 순환인 것 같아요. 활동을 하니까 뭐예요?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만 운동이 아니잖아요. 활동을 한다 하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운동보다도 많은 시간을 활동을 통해서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망을 통해서 자극을 주죠. 자극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뇌에 결국은 전달이 되는 거죠. 뇌가 계속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인지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는 한편 활동을 하니까 뭐예요? 사람과의 대화라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일을 하든 일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결국 배움이라는 공통 요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하려면 뭐 배워야 되잖아요. 뭐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 몸과 뇌가 서로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움직여 간다는 측면에서 노화를 예방하고 계속 뭔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한편 이제 시니어면 시니어답게 뭔가에 쫓기는 삶은 살지 말아야죠. 그게 이제 이 긍정적인 삶.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부정적이었잖아요. 학교 또 가야 돼. 저 시험 또 안 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시험 치라고 해도 아이고 내가 뭐 0점 받으면 어때? 아이고 그래도 시험 칠 수 있는 이런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마음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쉬는 한편 긍정적인 항상 명상을 할 때 밑바닥에는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명상 방법을 동원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마음 자세가 찌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뭐 앉아도 앉는 것이 아닌 거지. 앉아봐요 뭐야 자꾸 딴 생각하고 앉으니까 왜 이렇게 피도 안 통하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시간 언제 가지? 빨리 안 끝나? 왜 앉아있죠? 그죠? 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이제 세라토닌이라고 그러죠. 행복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라토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행복 물질은 4가지 물질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엔돌핀이라고 얘기를 하죠. 막 운동하고 뭐 이러면 엔돌핀이 돋는다 이러죠. 그죠? 막 웃고 이러면 엔돌핀이 돋는다 그러죠. 예. 어떤 경우에는 모르핀을 맞아서 엔돌핀 효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모르핀보다 엔돌핀이 800배가 강하다고 그래요. 예. 마약 효과가 굉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통, 사실은 그 엔돌핀이 주는 효과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출산할 때 그 어마어마한 고통도 아기에 대한 그 엔돌핀이라는 효과 때문에 이 마약 맞은 것처럼 진통 효과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이 고통스럽지만은 아닌 또 다른 쾌감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긍정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가만히 놓고 보면 이래요. 어릴 때 어린이들이 평균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웃음을 잃게 되죠. 잘 안 웃죠. 얼굴이 막 굳어져 있습니다. 예, 요즘은 뭐 미용 때문에 뭘 많이 맞아서 얼굴이 안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얼굴을 잘 안, 어른들은 평균 한 6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웃음의 효과가 엄청나다고 그러죠. 한때 방송이나 여러 가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부분 못하지만 뭐 웃음 전도사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그죠? 뭐 억지로 막 하하하 하면서 박수 치고 웃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좋대요. 네. 억지 웃음도 90% 효과는 있답니다. 네. 뇌는 그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잘 가리지는 못한대. 근데 그거 이전에 웃음이 주는 운동 효과가 사실은 건재에 깔려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웃을 때 사람 몸 근육 중에 3분의 1 이상을 쓰게 된답니다. 크게 웃으면서 이 근육이 여러분은 가만 생각해 웃으면 웃다가 아이고 배 땡겨라 이러잖아요. 웃다가 하도 웃다가 보니까 배 땡겨서 못 웃겠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는다는 활동을 통해서 근육의 3분의 1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크게 웃으면 100m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웃음의 효과는 10분 운동량과 버금간다고 그래요. 네, 이럴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 그러면 미소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소라는,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찌푸리고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안 아름답잖아요. 근데 뭐 미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지만 웃는 사람한테 가서 성질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웃는다는 거는 우선 뭐 가짜 웃음도 있지만 어쨌든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긍정적인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내면에 잠재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즐거움이라는 부분이 결국 웃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웃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뭐가 먼저였던 결국은 나타나는 게 엔돌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예. 이 엔돌핀의 효과가 나타날 뿐더러 이 엔돌핀이 이 기본이 되어서 아까 참여라는 활동이라는 측면으로 갖게 되면 뭐예요? 배움, 뭐 활동이라는 측면 크게 3가지가 봉사, 배움, 일 3가지로 놓고 본다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뇌에 머리에 지난다라고 그러나요? 막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자극을 주잖아요. 예, 뇌 회로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외국어 학습 과정은 더하다고 그럽니다. 복잡한 뇌 회로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막 움직이는, 그래서 인지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봉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자비, 사랑 생각나잖아요. 이게 옥시토신이라고. 어머니가 그 애한테 수유할 때 솟아나오는 그 호르몬의 느낌, 그게 옥시토신, 사랑 물질이라고 그러죠. 네. 일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패션, 열정이라고 그러죠. 네. 도파민이라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가지 행복 물질이 참여, 소통을 통해서 분비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과다한 분비는 오히려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죠.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면 조울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무조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적정량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가 막힌 회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가지 행복 물질이 호르몬이 적절히 잘 분비되어서 그러니까 또 행복해지잖아.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남한테 행복함을 봉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동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배우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경쟁도 하면서 그러니까 또 행복해져. 그러니까 좋은 선순환이라고 그랬죠. 좋은 순환이 일어나고 찌푸리고 마지못해 가지고 이놈 하다가 보면 옆에 사람도 기분 나. 뭐 저런 왜 얘기해야 되지? 부정은 또 부정을 낳게 된다는 부분. 그래서 좋은 소통, 좋은 참여는 끊임없이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네. 오늘날 사회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회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녀 간에 차별이 있을 수도 되지 않고 피부 색깔로 차별이 주어졌어도 몸의 장애를 편견으로 받아들일 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구 사회에서 나이 또한 차별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남녀도 차별 없어야 되고 색깔도 차별 없어야 되고 몸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차별 없어야 되고 나이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어떻게 뽑죠? 결국은 평가의 기준은 역량이라는 부분이죠. 역량이라는 부분. 저 사람이 남자라서 어머니라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오늘날 전 세계를 흐르는 공통의 원칙이죠. 정책이죠. 자, 그러면 시니어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시니어는 일단 유연하지도 않고 이 힘도 부족하고 어떤 역량이 있을까? 그러면 가만 놔둬도 나이로 차별 안 해도 역량에서 밀리니까 기회는 없는 거 아닌가? 네, 우리는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석기 혁명 1,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의 절대 가치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에게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로 느껴졌던 노동력은 가축, 기계로 옮겨갔고 그런 물리적인 노동력은 거기서 훨씬 양질의 싸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 가면서 정보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에 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시달렸잖아요. 암기하느라고, 외우느라고. 머리에 진하게 외웠잖아요. 근데 외우고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았으면 다 해도 지금은 그토록 많이 외웠던 게 어디 갔는지 모르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앉아서 검색하면 다 나오죠. 정보화 혁명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그냥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요. 쉽게. 이렇게 가면서 노동에서 지식 정보로 갔다가 4차 산업혁명 오면서 AI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AI가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표현하죠. 빅데이터 AI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정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식, 정보를 사용하는, 활용하는 역량, 그게 지능이었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오 마이 갓, 그러면 기계, 이제 로봇이 대신 다 하면 나는 머리 쓸 일도 없고, 어이, 나 뭐하고 살지? 인간의, 이러다가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또 부정적인, 그것 또한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그렇게 멍청하지를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부정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건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 그렇게 왔었다. 다만 이용할 뿐 우리에게 요구된 노동력에 대한 시간을 절감하면서 다른 쪽으로 계속 시간을 분배해서 사람은 여유라는 걸 찾아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은 지혜라는 부분의 가치다라는. 예, 제가 창의력 명상하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많이 외운다고 나오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죠. 많이 생각만 한다고 나오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능한테, AI한테 맡겨두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창의성은 언제 나왔느냐? 가만히 쉬고 있다가 뭔가 하고 떠오를 때, 물컵으로 더 이상 보지 않을 때, 메인 사고에서 벗어날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불확실, 미지의 세계에서 방향을 찾아내는 그 무엇, 그 통찰, 그게 지혜라는. 시니어들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뭐 그림이나 보면 신선 나오고 뭐 옛 어른들이 성현들이 할 때 그 표현 지혜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 모습들을 연상을 해보면 어린애, 젊은이 아니었잖아요. 예. 지긋한 나의 지긋이 세상 많은 경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관한 그 레벨에 갔을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 시니어 명상하면서 우리 이영석 교수님 그 말씀들에서도 나타났죠. 예. 한 70 넘어 가니까 이제 세상이 좀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세상이 좀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보신 분들의 말씀. 그게 지혜라는. 그게 시니어들한테 핸디캡으로 작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로 엄청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정말 복받은 시니어들인 게 세상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기준은 지혜 쪽으로 와 있다라는 부분. 얼마나 복받은. 예. 과거는 동물의 왕국 그때 태어났더라면 그냥 고려당 당하고 뭐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자기가 어떻게 만족하느냐는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부분. 예. 그러다 보니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선택받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준은 역량이다. 그 역량 중에서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밸류는 지혜다. 그러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 얼마든지 기회가 많잖아. 그런데 여기서 정작 그때가 되었을 때 장애 요인으로 들어와 버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자, 노년기에 처한 6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께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가장 두려운 질병이 뭐예요? 하고 여러분. 예.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의 사망 원인을 따지면 1번이 암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 사망을 유발하는 심장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되고 있는 그런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의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은 게 치매라고 얘기해요. 네. 치매 걸린다고 죽나요? 안 죽잖아요. 네. 몇십 년은 더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정작 두려운 거는 암인데 그 암보다 겁나는 게 치매라고 절반 이상이 대답하더라. 왜 그럴까? 우리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생명보다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 존엄성, 인간으로서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를 위한 명상할 때 발언이 그 있죠. 내 발로 내가 생각하면서 나인 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시니어들의 바른 기도가 되면 어떨까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내 발로 내가 걸을 수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대부분 시니어들이 가진 바람이라는 거죠. 예, 돈도 아니고. 예. 자, 이러다 보니 많은 책들에서 또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치매가 두렵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뇌를 안 늙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도 보면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몸에서 고장이 나서 간 게 아니라 뇌에서 문제가 생긴 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뇌에 장애가 생겨서 생긴 뭐 병이 치매, 알츠하이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킨슨은 근육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근육을 안 쓰게 되니까 뇌 쪽 공급이나 자극이 힘들어져 가니 결국은 인지장애라는 부분으로 같이 들어오게 된 부분이었지만, 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뇌를 젊게 만들까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또 돌아갑니다. 네. 배움이라는 부분, 예. 건강, 예. 그리고 먹거리, 잘 먹고, 잘 쉬고, 예. 잘 웃고, 예. 많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게 뭐 공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와 같이 하시겠지만, 그 명상이라는 부분의 중간, 그 명상이 가져다 주는 게 긍정적인 사고의 기반을 명상에서부터 주면서 아까 돌아봤던 그 4대 호르몬도 명상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 조절이 돼 들어간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행복의 호르몬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유지가 되니까 움직이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남한테 웃음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예. 몸, 정신이 같이 계속 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이 움직임, 몸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뇌라는 부분 또한 건전하게 서로 심신일려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걸 굳이 따져서 뭐 몸이 먼저니 마음이 먼저 그것 따져가 어디다 쓸려. 결국은 하나인데, 그죠? 네. 이게 없이는 이게 되는 게 있나요? 사람이란 이거 빼버리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접하고 만나고, 잘 쉬고, 네. 잘 먹고, 여기서 잘 먹고라는 잘 먹는 거하고 많이 먹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네. 많이 먹으면 거꾸로 또 마이너스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많이 먹으면 막 짜증스러워지잖아요. 네. 명상도 안 되고, 그죠? 네. 또 뇌춤법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 이 프로그램들이나 그 저널들이나 논문들도 많이 생기고 뇌를 회춘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표현을 좀 자극적으로 쓴 거라고 그럴까요? 뇌춤법. 소개하는 5가지 사고력이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뭐 하면 나오죠? 배우면 나오잖아. 예. 배우면 봐야죠. 책 읽고, 강의 듣고, 그죠? 예, 책 읽고, 그죠? 예, 또 쓰고, 그죠? 예, 발표하고, 예. 배우면 대단한, 예.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력을 뿜뿜, 뇌를 회춘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나왔던 뇌춤법 5대 사고력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맨카토 지역에 그 수녀원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 여기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90세 이상 분들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녀님들이 별로 치매 현상도 없고 굉장히 젊게 사신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돌아본 결과 그 공통점으로 이분들이 왜 저렇게 저 연세에도 치매 증상도 없이 즐겁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살까? 공통점은 뭘까? 라고 연구에서 공통점을 찾아낸 부분이 긍정적이다. 매일 활동한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쉰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배운다. 예. 전부 어떤 학자든 어떤 연구든 결국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이런 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돌아옵니다. 예. 배움이 됐든 일이 됐든 봉사가 됐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또 언론사나 저널들에서는 조금 자극적으로 뇌색 남녀 훈련법, 뇌가 섹시한 남녀. 예. 그래서 저희는 뇌가 섹시한 시니어. 이렇게 이름 붙여봅니다. 네. 뭐 다 공통적인 연구 결과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활동, 잘 먹고 잘 쉬고 배우고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서유현 박사님이 또 쓰신 책에도 보면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은 의학 박사시고 뭐 뇌의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계신데 결국 결론은 같은데 도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소개드린 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봐도 결국은 배워라, 움직여라, 잘 먹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거라는 부분. 잘 쉬어라 이런 얘기들로. 예. 미국에서는 오히려 물질 문명이 팽배하다 보니까 정신 문화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명상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나 얘기들도 더 우리보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현재 그러니까 역수입돼서 더 빠르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뉴스위크에서 몇 해 전에 소개된 뇌 기능 향상법이라는 연구 결과에서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선 첫째, 주의력.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attention, 주의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주의력 없이 아무 어떤 부분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봐도 본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하루 종일 똑같은 걸 보고 지나갔지만 누구는 알아차리고 지나갔고 누구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차이는 attention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주의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걷기를 권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예. 엔돌핀을 분출시켜서 조절을 해줘서 줘야죠. 뇌에 산소와 혈액순환을 그리고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고요. 예. 그리고 뇌도 쉬어야 된다라고요. 예. 쉬는 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뇌도 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 그런 거 안 같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해도 생각은 더 많으시고 피곤해 죽겠다라고요. 왜? 온 잡생각. 7시쯤은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니까. 뇌가 피곤한 거예요. 예. 못 쉬는 거예요. 예. 외국어 학습만큼 뇌회로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더라. 배움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언어를 막 생각을 하게 되니까 뇌에 막 계속 자극을 준다. 예. 한편으로 자극을 주면서 계속 자극만 주면 기계 고장 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명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텐션 알아차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명상을 통해서 멈추면서 고요히 내려앉혀서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뉴스위크에 또 다른 저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부분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컴퓨터 기기라는 부분하고 사람의 뇌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비교를 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컴퓨터가 막 뭔가를 검색을 하고 막 작업을 하잖아요. 예. 사람도 뭐 말은 멀티태스킹 그럽니다. 한꺼번에 뭐 책 보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뭐 컴퓨터 하면서 뭐
한눈은 또 뭐 텔레비전 저기도 하면서 몇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따름이지 한순간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누구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뭘 만들어? 한순간에 하나만 안 하고 계속 봤으니까 이게 막 진짜 터질 정도로 이게 바쁘게 된 부하가 걸리는 거죠. 번뇌망상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 임시 저장 장치라는 게 있어요. 버퍼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막 검색하면서 검색했는데 저장이 안 되고 바로 다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임시 이 메모리 장치가 있어요. 검색하고 저기를 하면서 잠시 거기 들어가 있던 메모리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계속 안 쉬고 계속 움직이면 얘가 열나가지고 터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예. 임시 저장 장치가 용량이 차거나 뭐 그래서 우리가 버벅거린다고 그러죠. 야, 막, 부하가 걸려가지고 동작이 안 되고 이거 마비되고 벅 죽어버리는, 퍼져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네, 그래서 마치 컴퓨터도 적당한 멈춤과 쉼을 줘서 버퍼 메모리 임시 저장 장치에 있던 부분을 HDD 주기억 장치로 옮겨줘야 버퍼 메모리가 가벼워져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계속 부하만 죽기 시작하면 여기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동작을 결국 멈추게 된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예. 결국 기계는 누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방법을 보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또한 우리가 막 보고 하면 기억 저장소,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가 있다고 그러던데, 속에. 예,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가 기계로 따지면 임시 메모리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해마에 저장됐던 부분을 계속 번뇌망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멈추고 쉬고 비우고 가만히 고요히 앉으면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 휴식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이 메모리가 오히려 주기억 장치, 대뇌피질로, 전두엽의 대뇌피질, 영구기억 장치 쪽으로 옮겨 앉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많이 이 외우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20명 정도를 일본의 모 대학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한 120명 정도를 얼굴 보고 이름 외우기를 막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잠을 자게 한 집단하고 자지 않은 집단하고 비교를 하니까 낮잠을 잤던 집단에서 훨씬 많은 이름을 외우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보다 자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외우고 있더라는 현상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쉬는 방법이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뇌를 젊게 만드는 기법은 이렇습니다. 많이 앞에서 돌아봤지만 결국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것과 휴식, 돌아봄, 멈춤이라는 게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뇌 또한 젊어진다. 그래서 활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운동을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배우러 가기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배움, 만남을 통해서 참여하고 교류하면서 움직임과 뇌의 활동을 계속 갖고 가는 한편 명상을 통한 긍정적인 마음, 진정한 휴식 이랬을 때 뇌는 젊지 말라고 해도 젊어지더라라는 거. 오히려 회춘보다도 뇌가 섹시한 시니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활동과 긍정적인 마음, 명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뇌색 시니어, 소통 명상, 활동 이런 부분들을 돌아봤습니다. 예, 항상 건강한 몸 활동 그리고 건전한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남들보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행복이란 자기 만족입니다. 예, 만족스러운 희망찬 행복한 시니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소통 명상 참여 소통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 얘기들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긍정적인 마음 기르기의 기반이 되는 명상 3분 명상 함께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방에 계신 분들은 편한 자세로 가부좌를 하십니다. 직장이나 의자에 계신 분들은 다리를 쭉 펴고 발바닥을 땅에 붙이시고 허리는 곧게 펴시고요.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두십니다. 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짧은 명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자리에 앉습니다. 크게 3번 쉼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이웃과 자연의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되돌려 보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진리 믿으시고 즐겁게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웃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